남편은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는 제 손을 잡고 흐릿한 눈으로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보, 사실은 저 아이,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모든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없는 삶은 무언가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될 수 없을까?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늘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에게 올 아이는 분명 우리의 운명일 거야. 라고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용기를 냈고 우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작고 예뻤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고 저는 그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저희 품으로 온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젖을 먹이고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며 작은 손을 잡고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저도 웃었고 아들이 울면 저도 울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듯이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아들과 놀아주었고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가 축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들은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아빠와 아들인데도 마치 형제 같았죠. 아들은 남편의 듬직한 모습을 닮았고 밝은 성격은 저를 닮았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도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언제나 아들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우리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정말 잘 키웠다. 그치?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잔인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다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고 매일 밤 흐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모두 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야위어갔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놔두고 가면 안 돼. 우리 아들 어떻게 해?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병실 밖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았고 흐릿한 눈으로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저 아이,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남편의 손에서 힘이 풀렸고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이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병실은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와 저의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흐느끼며 병실로 들어왔고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 아이, 우리 아들이 아니야.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남편의 마지막 말로 인해 남이 되어버린 충격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누구지? 남편은 왜 그동안 이 사실을 숨겼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지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난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는 우리가 아들을 입양하기 전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옛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옛 친구는 결혼 전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 보낼 곳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아이를 잠시 돌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남편이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뛰었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했을 때 사실 그 아이가 친구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제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우리에게 더 이상 아이가 없을까봐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온 아이인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더 이상 그 비밀을 안고 갈 수 없어서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남편의 일기장을 덮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남편 친구의 아이였다니.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20년 동안 혼자서 그 비밀을 감당하며 살아온 그의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저를 사랑해서? 아니면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아이를 제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저와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 저는 아들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그의 세상도 저처럼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저는 아들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또다시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이 진실을 영원히 숨겨야 할까? 아니면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이 아픔을 감당해야 할까?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들이 저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진실을 숨기면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위에서 쌓아 올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가 꺼낸 이야기에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그는 울부짖으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들,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까지 읽자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믿었던 부모님이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아들의 눈은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질문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엄마,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는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든 너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 20년의 세월이고 서로에게 주었던 사랑이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저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 여정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수소문 끝에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지만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친어머니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친어머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친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했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엄마로 여기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아들이 저를 여전히 엄마로 사랑해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을 통해 아들의 친아버지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친아버지에게도 연락을 했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양쪽 부모님 모두와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큰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친부모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하며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아들을 남겨주었으니까요. 때로는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피가 섞여야만 진정한 가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장 큰 비밀을 남겼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상에서의 마지막 고백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동시에 저와 아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들은 친부모를 찾았고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20년 동안 그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픈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를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 역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잃을까 봐 두려웠던 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선택은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갑니다. 아들은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아픔과 상실을 겪었든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얽매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진실들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을 용서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증오와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극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복수의 일기 TV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